문자와 식 첫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문자와 식이라는 단원이고요. 문자의 사용을 하게 되는데, 문자를 사용을 해서 수량 사이의 관계나 법칙 등을 간단한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제를 보고 문제를 잘 읽어서 잘 이해한 다음에 그걸 수학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문자를 사용한 식 세우기인데요. 방금 얘기한 대로 문제의 뜻을 잘 파악을 해서 그 규칙을 찾고 그 규칙에 맞도록 식을 세우고 그것을 풀어내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식은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문제겠죠.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 전체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을 해서 농도는 %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른 거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소금물의 농도가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다 라는 걸 알면,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다, 이걸 구하고 싶으면 요걸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양변에 소금물의 양을 곱하고 그 다음에 100으로 나누면 이게 없어지면서 소금의 양은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죠. 그걸 해보면 여기 원래 소금물의 농도가 있었고, 그죠? 양변에 소금물의 양을 곱할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100으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소금의 양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소금의 양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한 가지씩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풀어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과학 시간에도 많이 나오겠죠. 거리, 속력, 시간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거속시라고 이렇게 외웠었는데 요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지금도 거리, 속력, 시간과의 관계는 저는 거속시로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거속시라고 하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 다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 그림이 이해가 되나요? 그렇게 해서 요거 하나 알고 있으면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는 전부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가격이 A1인 물건이 있다고 했을 때 X%를 할인했다. 그러면 이 할인가는 A 곱하기 1-100분의 X 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고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분배 법칙 배웠죠. 분배 법칙을 해서 A 마이너스 A 곱하기 100분의 X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원가, 가격이 A1인 원가에서 빼기 A에 몇 %를, X%를 할인한 거기 때문에 원가에 100분의 X를 곱해서 빼준 거죠. 그러면은 할인가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면은 좀 더 보기가 편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정리해 놓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X%를 인상해서 팔게 되면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물론 여기서도 A 플러스 A 곱하기 100분의 X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100원, 1000원짜리를 10% 할인해서 판다. 그럼 1000원에서 100분의 10 곱하기 1000원, 원가 1000원을 100분의 10 한 값을 원가에서 빼주는 이런 식을 여기서 구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다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면 좀 빨리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 문제 하나 해볼까요? 간단하게. 거리 속력 시간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 30km 거리를 일정한 속력으로 A 시간 동안 달렸을 때 속력은 이렇게 되면 속력은 뭐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 A 시간분의 30km, 이게 속력이 됩니다. 이렇게. 물론 단위를 보통 쓸 때는 A분의 30 쓰고 킬로미터 퍼 시간 또는 뭐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쓰겠죠. 자, 단위도 킬로미터를 시간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단위들도 잊지 말고 잘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통 이제 문자를 사용한 식을 이제 쓰게 될 때 곱셈과 나눗셈의 기호는 보통 생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곱셈 기호의 생략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수와 문자의 곱을 할 때는 수는 문자 앞에 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x다. 2 곱하기 x다. 그러면 얘는 2x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곱하기를 생략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뭐 a 곱하기 2 곱하기 b 곱하기 c다. 그러면 숫자는 맨 앞에 쓰고 a, b, c가 있죠. 그럼 a, b, c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여기 사이에 다 곱하기가 생략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일단 문자는 알파벳 순서로 적게 돼요. 예를 들어 y 곱하기 z 곱하기 x다. 이렇게 하면 그냥 yzx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x가 알파벳 순서에서 앞에 있죠. 그 다음 y고 그 다음 z일 겁니다. 그럼 x, y, z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게 알파벳 순서대로 문자를 적으라는 거고요. 다음 1과 또 마이너스 1 같은 요 두 가지의 문자의 곱은 2를 생략하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뭐 x 곱하기 1 곱하기 y다. 그러면 뭐 1xy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1은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xy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a 곱하기 뭐 마이너스 1 곱하기 b 곱하기 c다. 이렇게 하면 숫자 맨 앞에 놓고 마이너스 1 abc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 a, b, c. 이것도 문자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놔야겠죠. 다음으로 같은 문자의 곱이 있을 때는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뭐 2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c다. 자, 이러면 숫자는 일단 맨 앞에 쓰고 그 다음 a가 두 개가 겹치죠. 그러면서 알파벳 순서에서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럼 a인데 두 개다. 그래서 a 제곱을 줬고 그 다음 알파벳 순서는 b가 되죠. b. 그 다음은 c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a 제곱 bc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자나 수와 괄호의 곱에서 문자나 수는 괄호 앞에 무조건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볼게요. 뭐 a 플러스 b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숫자는 항상 앞에 와야 돼요. 2 이렇게 오고 괄호에서 a 더하기 b를 어떻게 해낼 수 없기 때문에 2에 a 플러스 b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문자끼리 해도 뭐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이렇게 a 곱하기 b-c다. 그럼 a, b-c 이렇게 곱하기 부호를 생략해서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숫자끼리 곱셈을 하는데 그 곱셈 기호를 생략할 때는 이렇게 가운데 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두 수 사이에 점을 찍는 겁니다. 뭐 많이 쓸 일은 없겠지만 뭐 계산 과정에서 적을 수는 있겠죠. 2 곱하기 3이다. 그러면 2.3 이렇게 요 가운데다가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거고요. 요거는 답을 낼 때는 보통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그냥 2 곱하기 3을 해서 6을 적어내야 될 거고요. 계산하는 과정 중에 2 곱하기 3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그냥 2 땡 3 이렇게 적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곱하기를 적어도 되고 점을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눗셈 기호의 생략인데, 나눗셈 기호의 생략이라는 건 사실은 그냥 곱하기로 바꿔서 분수꼴로 표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 a 나누기 b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a에 곱하기 b분의 1이죠 원래.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로 바뀌면서, 그럼 얘를 a 곱하기 b분의 1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곱하기 부호를 생략할 거기 때문에 b분의 a다 이렇게 적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뭐 숫자끼리 해도 마찬가지겠죠. 뭐 a 나누기 2다.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a다 라고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곱셈 나눗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식의 값을 구하는 건데, 첫 번째로 대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입이라는 단어는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문자 대신에 이제 어떤 실질적인 수로 바꾸어서 넣는 것을 대입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뭐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해야 하는데, 이때 뭐 x는 1이고 y는 2다 이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문자를 사용한 식 x 플러스 y, 그럼 요 문자 대신에 어떤 수로 바꿔 넣는 거죠. x는 1이고 y는 2라고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2로 바꿔서 답을 3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럼 요 3은 뭐라고 부르냐? 식의 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식의 값.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 값을 식의 값이라고 부릅니다. 자, 간단하죠? 주어지는 대로 그냥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대입이라고 하고 그 값을 낸 것을 식의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식의 값을 구하는 방법은 생략된 곱셈 기호를 다시 써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a가 2이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3a 더하기 2라는 식의 값을 구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생략된 곱셈 기호를 다시 쓴다는 건 3과 a 사이에 생략된 곱셈 기호가 있죠. 자, 그럼 이거를 a는 2라고 했기 때문에 3 곱하기 2, a 대신에 2를 넣고 그 다음 더하기 2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곱셈 먼저 무조건 풀어줘야죠. 3이 6, 그 다음 더하기 2 해서 답은 8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수를 대입하게 될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똑같은 걸로 해볼게요. 자, a는 만약에 마이너스 2다. 근데 우리가 3a 더하기 2를 구해야 된다고 하면 3 하고 곱하기 괄호를 묶어주고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에 더하기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괄호를 반드시 써줘야죠. 3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줘서 답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분모에다가 분수를 대입할 때는 생략된 나누기 기호를 다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2분의 1이고 우리가 a분의 8을 이라는 식을 구해야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까지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분모의 분수 대입 시 생략된 나누기 기호를 다시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적을게요. 8 나누기 a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건 8 나누기 2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얘를 곱셈으로 바꾸고 얘를 역수로 바꾸면 8 곱하기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6에서 1을 빼면 15 이렇게 답을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